안녕, 여행하는 민기입니다. 올 겨울 바다 보러 못 가셨나요? KTX 타고 3시간이면 도착하는 동해는 어떠신가요?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처음 도착한 곳은 추암해변입니다. 동해역에서 택시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 걷다 보면 또 다른 인정표가 나오는데 촛대바위부터 보러 갔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정자가 있고 정자 뒤로 돌아가면 지평선까지 뚫린 시원한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위는 촛대처럼 생겨서 촛대바위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애국가 1절 오프닝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촛대바위와 동해물을 직접 보게 되다니 영광이네요. 왼쪽을 보니 출렁다리가 있네요. 출렁다리로 떠나보겠습니다. 출렁다리를 만나러 가는 길에 괴함들을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괴함들이 더 웅장한 것 같았습니다. 잠시 감상하시죠. 여러분이 감상하시는 동안 전 출렁다리에 도착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 뱃살처럼 많이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출렁다리가 무서우시다면 왼쪽에 샛길이 있으니 저기로 가는 것도 좋겠네요. 다리를 건너면 아까 봤던 여러 바위들이 보입니다. 파도가 만들어낸 바위들도 웅장했지만 동해의 맑은 바닷물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추암해변은 촛대바위로 유명하지만 해수욕장과 맑은 바다 자체에도 감탄했습니다. 추암해변을 즐길 줄 아는 낭만 있는 동물도 있네요. 발자국의 주인과 인사하고 촛대바위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암역은 12월에 동해선으로 완공된다고 하네요. 택시 말고 하나의 선택지가 더 생겼으니 기차를 타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천곡 황금박쥐동굴에 왔습니다. 추암해수욕장에서 20분 걷고 버스 타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택시를 추천드려요. 안전모 착용은 필수, 짐도 보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동굴이 깊어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천곡동굴은 도심에 있는데 1966년에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발견됐다고 하네요. 보시는 것처럼 매우 협소하기에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이렇게 지나가기 힘든 곳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돌머리 테스트기를 지나치셨다면 LED 조명으로 만든 반딧불이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천곡동굴은 종유석이 많다고 하는데 가는 길마다 배치되어 있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종유석이 생기고 자라려면 수천 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두 기둥이 만나는 날을 기대하며 천곡동굴을 나왔습니다. 동굴 밖에는 자연학습 체험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시간 남으신다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천곡동굴에서 30분만 걸으면 한섬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날씨가 잠깐 흐렸지만 맑은 날 바다가 예쁘다고 하네요. 사실 이곳은 바다보다 사진 스팟으로 유명합니다. 길을 따라 쭉 직진하시면 한섬 빅터널이 나오는데 터널 안에서 밖으로 찍는 사진이 유명하다고 하네요. 물론 저는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그냥 가기 아쉬워 나가기 전 산책로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해수욕장 왼쪽에 있는 이 산책로는 한섬 감성 바닷길로 인근 고불개 해변까지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걷다 보면 포장된 산책로가 나오고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내려가는 길이 보이네요. 내려가 보니 작은 해변이 나왔습니다. 둥글둥글한 뭉돌이 많아서 뭉돌 해변이라고 부르고 뭉돌은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네요. 한적하기에 새색을 즐기기 좋았습니다. 산책로를 걷다 뱃머리 전망대가 나와서 한번 돌려주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여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가보았는데 현란한 곳이었군요. 실제로 안에 있으면 눈이 아프실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연필 뮤지엄입니다. 묵구역 맞은편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 개관하여 다소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은 동해 유명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필 모양 벤치가 있었는데 부러지질 않기를 바라며 앉아보았습니다. 7,000원 내고 입장할 수 있으며 1, 2층에는 전시실, 3층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연필의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디즈니 연필 특별실도 있었는데 특별실은 촬영이 금지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연필을 사용하시나요? 아직도 연필을 쓰는 제겐 보물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미디어 아트도 볼 수 있고 엄청 큰 노란 연필도 있네요. 슈퍼맨에게 흑연을 다이아몬드로 바꿔달라고 부탁할까 했지만 조용히 관람만 하고 나왔습니다. 한켠에 포스트잇이 많이 붙여진 곳이 있었습니다. 저도 족적을 남겼습니다. 위층 카페에서 연필과 굿즈를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연필박물관에서 20분만 걷다 보면 작은 시골길이 나옵니다. 항상 바닷물에 젖어있는 길이 질척이는 논 같다고 해서 생겨난 논골담길은 동해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입니다. 곳곳엔 벽화가 그려져 있고 한때 유명했던 드라마 상속자들의 차은상이 살고 있었던 집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주황색 지붕이라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뷰가 좋았고 주거지 곳곳이 관광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들이 구석구석 숨겨져 있습니다. 그중 저는 미니 등대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사진 찍기도 여유롭게 감상하기도 좋았습니다. 미니 등대를 들어가 보았으니 실제 등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묵호 등대 해양문화공간에 큰 등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활동하는 유인 등대입니다. 더불어 관광객들도 들어갈 수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올라가 보니 논골담길의 전경이 훤히 보였습니다. 비록 창문이 뚫려 있지 않아서 아쉬웠지만 아름다운 풍경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도제비골 해랑 전망대가 보이네요. 바로 가보았습니다. 2023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도제비골은 도깨비의 방언이라고 하네요. 어두운 밤 비가 내리면 푸른빛이 보이고 이것이 도깨비골 같다고 해서 도제비골이라고 합니다.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의 입장권을 구매해 들어가 보았습니다. 스카이밸리에서는 하늘자전거와 자이언트 슬라이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른 아침이라 하늘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절대 무서워서 안 타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휘핑기도 있네요. 머랭치면 금방 쳐질 것 같았습니다. 휘핑기, 아니 슈퍼트리를 지나면 쌍가락지라는 조형물과 도깨비 뿔을 볼 수 있었는데 뿔이 있는 곳은 유리바닥이네요. 오금이 저렸지만 그래도 가봤습니다. 여기도 뷰 맛집이네요. 저기 보이는 곳은 도제비골의 또 다른 관광지 해랑전망대입니다. 저기로 함께 떠나보시죠. 저쪽에 있는 길도 궁금했는데 저는 자이언트 슬라이드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앞에 보이는 해랑전망대를 보러 가겠습니다. 스카이밸리에서 못 본 도깨비가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손가락 씨름을 한판 했는데 손이 펄해진 걸 보니 제가 이겼어요. 오른쪽에 도깨비 얼굴 바위도 있길래 코딱지 검사도 한번 해주고 가겠습니다. 깔끔하군요. 해랑전망대는 따로 입장료가 없으며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여기는 도깨비 터널인데 아까 한섬해변에서 눈공격했던 터널이랑 비슷하네요. 저기 보이는 것은 슈퍼트리인데 아까 그 휘핑기랑 쌍둥이인가 봅니다. 묵호 등대와 스카이밸리를 한눈에 볼 수 있었고 바다를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이 슈퍼트리에는 마법이 있는 거 아시나요?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서 고개를 천천히 돌려보면 밤으로 변해 있습니다. 역시 밤에도 예쁘게 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했네요. 밤에 보는 스카이밸리와 묵호 등대도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슈퍼트리의 마법에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동해에 있는 묵호의 유래를 아시나요? 이전에는 검은 새와 바위가 많아 바다가 검게 보였다고 해서 묵호가 생겨났는데 지금은 볼 수 없는 묵호의 검은 모습을 밤에나마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준비한 관광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촬영하다 보니 밤이 늦어 하룻밤을 묵고 가게 되었고 여러분께 특별한 숙박 장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 아시나요? 여기는 여주인공 은수가 살았던 아파트입니다. 라면 먹고 갈래가 이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데 여기에서 그랬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도로는 은수와 상어가 포옹했던 그 장소입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3번 아파트에서 숙박하실 수 있으니 봄날은 간다를 감명 깊게 보셨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만 라면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다음 여행지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